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 한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반지름 1인 원과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절차지향적으로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전달받은 반지름을 기반으로 해서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해서 반환해주는 함수, 또 전달받은 반지름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해서 반환해주는 함수를 각각 준비를 해주었고, 반지름 1인 원을 위해서 small이라는 변수를, 반지름 10인 원을 위해서 big이라는 변수를 준비해 두었어요. 따라서 원의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mall이라는 변수나 big이라는 변수를 앞서 정의한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해주어서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결과값을 각각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함수 호출의 결과를 임의의 변수에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그저 출력문에서 F문자열 안에 직접 함수 호출문을 두어서 임시 변수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방식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내가 구한 넓이 값을 그냥 출력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계산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용하고 싶거나 혹은 좀 더 코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변수로 전달받아서 출력하도록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변수를 준비하고 둘레를 구하도록 하고 넓이를 구하도록 하고 출력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쭉 나열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각각의 일을 처리하는 함수마다 적절하게 현재 데이터 값들을 전달을 해주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처리해라고 명령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어떤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실수로 big이라는 변수의 값을 전달해줘야 되는 시점에 small이라는 변수의 값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못되어진 결과값이 버젓이 출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반지름 10인 원의 둘레를 출력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출력되어지는 결과는 반지름 1인 원의 둘레가 출력되어지고 많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모호한 상황들, 또 부적절한 상황들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변수들을 적절한 함수에게 전달해 나가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꼼꼼하게 제대로 된 인수가 사용되어졌는지 또 제대로 된 반환값을 전달받아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객체지향적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객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자신의 상태 정보를 표현하면서 현재 객체의 특성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속성이라는 정보와 현재 객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동작들을 나타낼 수 있는 행위 정보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자, 속성이라는 것은 변수와 같이 그냥 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행위 정보는 함수와 같이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전기밥솥이라는 객체는 쌀과 물을 하나의 데이터로서, 재료로서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취사라는 버튼 혹은 보온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밥을 짓거나 혹은 다 된 밥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행위를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객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해 주는 일이 필요한데, 보통은 문제에서 명사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객체 후보 부분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현재 문제를 보면 반지름 1, 10, 원, 넓이를 구한다, 둘레를 구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지름 1이다, 10이다 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정수값으로 혹은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넓이를 구한다, 둘레를 구한다와 같은 것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보통 명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원이라는 부분을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원이라는 객체가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한 객체로 준비되어질 수 있고, 이 원 객체는 임의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한다라든가 둘레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를 해볼 수 있도록 작성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임의의 원 객체는 하나의 상태 정보로서 반지름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상태 정보가 가질 수 있는 값으로서
반지름 1이다, 10이다와 같은 특정 상태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름이라는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넓이를 구한다라는 행위와 둘레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를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임의의 반지름을 가진 원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하는 객체가 내 문제에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반지름을 갖는 원객체를 준비하고, 즉 반지름 1인 원을 나타낼 수 있는 객체와 반지름 10인 원을 나타낼 수 있는 객체를 준비하고 그 각 객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라, 둘레를 구해라와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객체는 속성 정보, 즉 상태 정보로서 반지름이라는 속성이 필요한 거죠. 각각의 객체는 공통적으로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속성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전기밥솥이라는 것은 내부에 솥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 솥 안에 쌀과 물을 담을 수 있지만 전기밥솥마다 흰쌀을 넣을 수도 있고 현미쌀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1인분만 넣을 수도 있고 3인분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전기밥솥이다 할지라도 밥 지을 때마다 서로 다른 속성 값을 가지고서 밥 짓는 행위를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원 객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둘레를 구한다, 또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small이라는 원 객체는 반지름이라는 속성의 1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big이라는 객체는 반지름이라는 속성의 10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면서 역시 둘레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원객체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원의 둘레를 구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객체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한 모양의 빵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가정하기를 붕어 모양의 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빵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붕어 모양으로 빵을 일일이 빚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붕어 모양의 빵 틀을 하나 준비해 두고 그 붕어 모양의 빵 틀을 통해서 붕어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은 모양의 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들 간에 공통된 특징들을 뽑아서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붕어 모양의 빵을 만들 것인데 모양은 붕어 모양이 될 것이고 빵은 바삭하게 구워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공통된 구조와 또 공통된 기능들을 뽑아서 하나의 틀을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반지름 1인 원이라는 객체, 반지름 10인 원이라는 객체, 혹은 그 밖에 다른 반지름을 갖는 객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현재 문제를 위한 이 원 객체들은 모두 다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서 둘레를 구한다, 또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객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클이라는 하나의 틀을 준비해 볼 수 있고 그 틀에는 반지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레디어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둘레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이런 이름들의 함수들을 갖는다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틀을 가지고서 어떤 임의의 반지름을 갖는 객체들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준비한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즉, 클래스라고 하면 같은 종류, 즉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들은 항상 다 똑같은 특징들을 갖게 될 거예요. 같은 종류의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정의되어진 하나의 틀로서 이 틀로서 만들어질 객체들이 갖는 공통된 속성과 행위들을 추상적으로, 자, 추상적이다라는 것이 뭐였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표현해서 정의한 하나의 틀을 가리키게 되어져요. 즉, 같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즉 같은 틀을 통해서 빵을 찍어놨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객체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빵일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빵마다 어떤 빵은 파당금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빵은 파당금이 적게 들어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일지라도 각각의 객체는 서로 다른 속성 값을 지닐 수 있게 되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즉,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우리는 반지름 1인 원도 만들 수 있고 반지름 10인 원도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클래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하나의 틀, 껍데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건 아닌 거죠. 빵틀을 만들었으면 그냥 빵틀만 있는 것이지 빵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빵틀을 통해 빵을 찍어내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틀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빵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틀을 먼저 정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틀을 만들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어내어질 빵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빵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붕어 모양의 빵틀을 통해서는 붕어빵을, 국화 모양의 빵틀을 통해서는 국화빵을 각각 구워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클래스라는 것은 그저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에 불과한 거예요. 클래스만 만들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다만 그런 클래스는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들이 가질 특징인 어떤 상태 정보와 어떤 행위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들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즉 관심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객체를 얻을 것인데 그 객체를 손쉽게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틀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공통된 속성과 공통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속성은 서로 다른 속성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 스스로 공통의 행동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클래스라는 것이 빵틀의 객체라는 것이 빵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와 객체가 다소 헷갈릴 수 있고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건 객체인 것인데 객체를 쉽게 만들기 위한 틀로서 클래스를 먼저 정해 놓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점 확인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봅시다. 함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클래스라 함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다 라고 했었죠. 틀이 있어야지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클래스를 먼저 정의해 놓고 정의되어진 틀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내가 정의할 클래스 이름을 써준 후에 콜론 표시를 통해서 헤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포함되어질, 즉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가질 공통의 상태 정보와 행위 정보들을 한 스텝 들여서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문을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속성을 정의하는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선언되지 않고 생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클래스 정의안에는 다음과 같이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수행할 메서드들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df라는 키워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였었죠. 단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정의 안에 df라는 키워드를 정의해서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지면 이 함수는 이제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가질 기능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렀었어요. 더불어서 이 메서드들은 일반 함수와 다르게 현재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인 어떤 속성 값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모든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elf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self라는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파이썬에서는 관례적으로 sel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메서드 내에서는 이 self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 내의 다른 멤버들, 즉 다른 메서드나 혹은 다른 상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기를 현재 둘레를 구한다, 그리고 넓이를 구한다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를 정의해 둔 것이죠. 얘네들이 하나의 메서드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이 circle이라는 클래스는 그저 하나의 틀을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문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 껍데기만의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다음 절에서 우리는 각각의 메서드 안의 내용들을 추가해 주면서 이 서클 객체가 가지고자 하는 상태 정보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또 행위 정보들을 어떻게 기술해서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